나는 아내를 따라 미국에 왔다. 집을 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며칠 머물러야 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내가 일하게 될 학교의 기숙사를 지원해 왔었다. 2달 전에는 우리가 낸 지원서가 누락되어서 기숙사를 뽑는 복권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대기 순서 6번이었다. 우리는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에 왔다. 그러나 고맙게도 아내의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선뜻 자신의 집을 내주었다. 우리 부부가 집을 구할 때까지 자기가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 자기 집에서 지내라는 것이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타지에서 와서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뜻 집을 빌려주겠다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심지어 그 집은 원 베드룸이었다. 친구 집은 스튜디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원룸을 스튜디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침실 하나에 거실, 부엌까지 따로 있는 집을 원베드라고 부른다. 집을 빌려준 아내의 동료는 바디워시, 샴푸, 린스는 물론이고 청소기, 정수기, TV까지 제공해 주었다. 냉장고에 음식도 가득 사두고 라면까지 종류별로 다 보관한 것을 보여주며 마음껏 먹으라고 배려까지 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처를 산책하며 맛집이며 공원이며 생활에 필요한 상점까지 전부 설명해 주었다. 그 집은 아내의 직장과도 아주 가까웠고 우리는 항상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었다. 소풍 온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말이다. 하지만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지낸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냈던 그 날들은 미국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시점이었다. 더위에 약한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하루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에어컨을 구입하러 갔다. 미국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추천받은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어컨을 직접 집으로 가져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자제품 마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송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나는 무겁더라도 에어컨을 직접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는 미국의 폭염이 가장 기승이던 시기였고 에어컨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더위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집에서 선풍기 앞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잠을 잘 때도 더워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에어컨이 있는 공용 세탁실에서 몇십 분 동안 있어도 봤지만 5층인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올 때면 다시 더워져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하루 중 가장 더울 시간에는 근처 맥도날드로 피신도 해보았다. 돈 주고 햄버거를, 아니 에어컨 바람을 샀다. 언제나 쾌적한 한국에 있는 은행이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단지 에어컨을 쐬기 위해 버스를 탄 적도 있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에어컨을 맡기겠다. 에어컨이 오기 바로 전날에는 정말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하루만 잘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결국 에어컨이 도착했고 나는 바로 시공에 착수를 했다. 시공 후 나는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집에서 마음대로 에어컨을 켤 수 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에어컨이 온 다음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미국의 무더위는 길지 않았던 것이다. 그 며칠을 못 참고 에어컨을 산 것이 후회도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내의 직장 동료가 에어컨을 사지 않고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미국 현지인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상 초유의 더위였다. 오늘의 날씨, 쌀쌀해짐, 오늘의 느낀 점, 조금 힘들더라도 에어컨을 직접 들고 올 걸 그랬다. 아니면 조금 더 참아볼 걸 그랬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